안녕하세요. 오전에 비 안 오길래 점심 먹고 산에 들어왔더니 비가 또 내리기 시작합니다. 참, 제가 가는 날은 영락없이 비가 내리네요. 자, 오늘은 성주산 좀 깊은 골에 들어왔습니다. 몇 해 전에 저희 지역에 사는 아우가 아닌 다른 지역에 사는 아우가 이쪽에 아마 휴가를 왔었던 모양이에요. 근데 여기서 동충하초를 다량으로 발견을 했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 생각이 나서 날짜는 좀 지났는데요. 혹시 아직도 있을지, 그 다음에 있으면은 그거를 좀 보여드리고 여러분께 좀 설명을 하고자 이렇게 들어왔는데, 하여튼 가는 날이 장날입니다. 요 바로 위일 텐데요. 좀 가서 여러분께 동충하초가 두 종류가 나왔었어요. 그때 제가 와서 직접 봤는데, 하나는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그 노린재에 붙는 그것도 이제 학명이 따로 있는데요. 그거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뭐 눈꽃 동충하초라고 보통 일명 이렇게 부르는 게 있어요. 재배하는 건데요. 그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. 한번 들어가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. 여기 뚫고 들어가려면 겁나게 힘들어요. 경사도 있고. 자, 이제 동충하초를 좀 알아보려고 그러는데 앞에 확대해서 좀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생겼는데 벌써 포자가 피고 있고 밑에 이제 많이 분지가 되어 있네요. 자, 우리 보통 이제 동충하초면은 불로장생 묘약으로 알고 있죠. 예. 자, 말 그대로 겉으로 보이는데 이제 겨울에는 벌레고 여름에는 풀, 버섯인데요. 그래서 이제 동충하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, 이제 대부분 곤충의 기생을 하죠. 숙주가 되는 죽은 곤충의 자실체를 내 가지고 뭐 머리와 줄기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가지고 나옵니다. 보통 이제 주로 발생하는 게 조금씩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, 이때가 8월 초 중순경에 많이 보이고요. 조금 일찍 보일 때도 있어요.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, 자, 이제 주로 뭐 우리가 숙주로 얘기하는 것이, 참, 이거는 그 동충하초과 그 맥강균목으로 되어 있어요. 네. 주로 이제 그 숙주는 그 나비목, 그 다음에 뭐 매미목이라고 하고요. 벌목, 이런 데 주로 많이 붙는 것 같아요. 그 외에도 다른 곤충에서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. 또 이것도 종류가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. 우리가 굉장히 유명한 건 지금 앞에 보이는 이런 게 아니고, 여러분도 잘 아실걸요? 그 네팔고원에서 나오는 그 박진화방 동충하초가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. 그거를 아마 오피오 코디셉스라고 하지, 아마 오피오 코디셉스 시난시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요. 그것이 이제 뭐 아마 굉장한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지면서 그렇게 유명해진 것 같습니다.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붉은 동충하초로 불리는 큰 번데기 동충하초가 있고요. 뭐 보통 중국에서는 이걸 용초라고 한다고 그래요. 용초. 뭐 코디세핀, 밀리트리스라고 그러죠. 그렇게 되어 있고, 그 외에도 그 약효가 어느 정도 이렇게 증명이 되거나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거, 뭐 이런 거 좀 있는가 봐요. 저도 이제 사실은 이제 많이는 모르지만, 아이고, 이게 날이 흐려가지고 화면이 좀 이상하죠. 조금 이렇게 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이게 이제 좀 더 알아보면, 그 노란 다발 동충하초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붉은 자루 동충하초가 있고, 그 다음에 매미다발 동충하초, 그 다음에 유충 흑색다발 동충하초가 있고요. 균핵 동충하초, 노린재 동충하초가 이제 보통 이제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. 자, 앞에 보이는 건 그럼 뭐냐? 이게 눈꽃 동충하초입니다. 이게 이제 인공 재배를 많이 하죠.
근데 이게 이제 말이 좀 많이 있죠. 효과가 있다 없다 말이 많아가지고, 이제 저는 이제 자세히는 모르지만, 예,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심하게, 예, 좀 비난, 뭐라 그럴까,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지만, 또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. 예, 이 근방에서 주로 보이는 건, 여기서는 지금 이게 몇 개가 보이는데요. 여기 있고, 아이고, 좀, 이게 밑에 딱 걸려가지고, 조금 줄여서, 아, 또 이게 다리가 걸려가지고. 자, 요 앞에도 보이죠? 자, 여기도 보이고, 아, 지금 여기는 조금 덩어리가 큰 게 지금 있어요. 여기 보이죠? 이렇게 보이고, 그 다음에 이제 막 나오는 것도 이렇게 보이고, 아이고, 이렇게 막 나오는 것도, 아이고, 맞나요, 위치가? 예, 예, 이렇게 나오는 것도, 여기도 지금 보이는데요. 자, 여기도, 아이고, 여기는 많이 보이네요. 자, 여기도 이렇게 보이고, 요 위에도, 전부 다 이거는 눈꽃 동충하초입니다. 야, 요거를 좀 잠깐 볼까요? 근데 다 어두워가지고, 자, 이렇게 생겼는데, 오늘 날이 엄청 덥습니다. 그래서 이 눈꽃 동충 하초는 아마 좀 더 연구가 더 진행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예, 그래야 좀 어떤 계통이 정립이 돼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좀 가질 수도 있을 거고요. 이게 굉장히 재배가 잘 된다라고만 알고 있습니다. 좀 더 이제 동충하초를 제가 좀 알아볼게요. 학명 앞에 보면 코디세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. 이게 뭐 동충하초라는 뜻이죠. 자, 이제 여기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 항종양, 항생제,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. 코디세핀이라는 성분이 이제 아마 그런 성분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불려지는 것 같고, 이게 다시 좀 정리를 해보면요. 항암제, 아데노신과 구조가 아주 비슷한 천연 항생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예, 그래서 앞에 그 코디세핀이라는 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. 또 이 동충하초에 대한 역사는 생각보다 굉장히 깊죠. 뭐 중국에서는 뭐 진시황 때부터 이 얘기가 나온다라니까요. 뭐 축천무, 양귀비 뭐 이런 데도 나오고요. 특히 이제 중국에서 많이 나오는데, 최근에는 뭐 등소평이 즐겨 먹을 정도로 등소평은 굉장히 골초였대요. 담배를 많이 폈다는데, 그래도 장수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. 물론 동충하초 때문에 더 장수를 했는지는 알 길은 없습니다. 예, 다만 그렇게들 이야기를 많이 하죠. 동충하초는 이제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어져 오는 거 보면은 분명히 주목을 받고 어딘가 효과가 있고, 그래서 불로장생유약이라는 말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지를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이 효능에는 항종양, 면역 활성, 피로 해소, 항산화, 혈당 강화, 콜레스테롤 감소도 아주 역할을 하고요. 그 외에도 뭐 다양한 효능들이 있는데요. 또 워낙 요즘은 이제 그 제품으로도 나오고, 그 다음에 이거를 먹는 방법이 다양하게 나와 있더라고요. 저는 좀 그런 거는 자세히는 제가 잘 모르고, 현장에 와서 제가 좀 보이는 대로, 지금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거는 이게 쉽게 얘기하면 눈꽃 동충하초예요. 눈꽃 동충하초인데, 공교롭게, 아이고, 벌레가 붙어 댕기고 참, 여기가, 이 자리가 제법 많이 나와요. 하나를, 이게 좀 밝았으면 좋겠는데, 요거를 요 놈을 그대로 한번 살짝 해볼까요? 해질라나요? 보면은 이 속에 벌레가 들어있을 텐데요. 이제, 한번 제가 하나를 떠들어 보겠습니다. 뭐 어떤 게 들어있었는지. 벌레가 밑에 보이시죠? 번데기죠? 매미 번데기 같습니다. 자, 요렇게.
이렇게 들어있어요. 이게 바로 우리가 뭐 다르게 이름 부르기도 하는데, 우리가 이제 보통 부를 때 이게 뭐 눈꽃 동충하초라고 이렇게 부르는데, 이렇게 생겼습니다. 올해는 비가 많아서 그런가 좀 이렇게 커요. 큰 편이에요. 여기가 가늘죠. 근데 여기 하나로 나와 있는 것들이 이제 요 근방에도 보이는 게 이제 노린재 동충하초도 보이는데, 그것도 우리가 이제 흔해서 별거 아닌 줄 알았거든요. 그런데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.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, 이런 생각이 들고요. 이 눈꽃동총 하초를 이제 보통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요, 그냥 이거를 좀, 여기도 개수가 꽤 되거든요. 이런 정도면은 술 한 병 담을 정도가 나와요. 그렇게 해서도 이렇게 주면은 굉장히 또 좋아했어요. 저도 가끔 마시기도 하는데, 요즘은 뭐 제가 술을 잘 안 마시니까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, 자,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 이렇게 동충하초, 여기는 눈꽃 동충하초, 지금 보니까 그 매미유충 같기도 해요. 거기에 붙어 있는 동충하초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. 또 다른 거 보이는 대로 여러분께,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